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수출 잠정 데이터가 6월 1일 날 이제 올라왔을 텐데 제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6월 3일 새벽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라스에서 수출입 통계에서 잠정치 조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매월 1일, 그다음에 11일, 21일에 요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선 뭐부터 보려고 하냐면 2차 전지부터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넣어 보면 조회 누르면은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 1.2배속에서 1.5배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2차 전지는 5월 달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2차 전지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이제 다른 섹터를 좀 봐야겠죠. 예를 들어 뭐 양극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극 에코프로비엠이라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최근에 몇 개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제 40, 30, 20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눌러 보면 이 코드가 어떤 건지는 여기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 실제로 이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품목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품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우선 40이 있고 40은 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40이랑 30이랑 20 이 세 개를 보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게 품목에 따라서 NCA냐 뭐 NCMA냐 뭐 이렇게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냐 뭐 이게 다 섞여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40, 30, 20이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인 것 같고 여기서 이거를 20이라고 또 조회를 눌러보면 얼른 떠라. 어 지금 현재 양극재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랑 양극재 데이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일단 2차 전지 전액도 한번 좀 보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그 수출 코드는 2022년도에 지금 개정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을 대비해서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해액은 그냥 꾸준한 정도지 뭐 엄청나게 막 팍팍 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자체의 어떤 데이터랑 양극재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저기 뭐냐 뭐 도전제나 이런 것들은 혹시 알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는 물량이 아직 크지도 않고 음극재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가 이제 인조 흑연 정도인데 이거가 이제 그런 뭐 나노 신소재를 대표하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라면도 한번 보죠. 라면도 당연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라면은 지금 밀양에 있는 그 신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면 계속 팔로우해서 라면 데이터 관련해서 좀 쳐다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월 단위로 보면은 지금 신고가가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이나 뭐 6월 달이나 7월 달, 8월 달도 계속 뭐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동진 세미캠 컨트롤 F에서 찾아서 동진 세미캠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니까 포토 레지스트 하나 돌려놓고 포토 레지스트는 하나 돌렸고요. 그다음에 원익 QNC도 좀 봐야죠. 원익 QNC는 수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량으로 보셔야죠. 왜냐하면 쿼츠웨어에 어떤 관련된 쿼츠웨어 관련된 원재료를 더 많이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뚜렷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찾은 게 이제 이렇게 원재료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익 QNC 원재료 관련된 데이터가 괜찮고
포토레지스트도 지금 신고가 나고 있다. 수출 달러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원 달러 효과에 대해서 원화 기준으로 막 보고 그러시는데 그냥 순수한 달러 기준으로 좀 올라가야 이게 '핵심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일단 해성 DS는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잠정치를 이 20 일의 통계만 보더라도 또는 10 일치의 통계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 뭐 장비의 경우에는 한 방에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좀 보는 게 맞겠지만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나가는 거니까 대충 한 10 일만 보면 10 일치만 보면 한 달치가 대충 눈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10 일치 데이터나 20 일치 데이터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성 DS인데 해성 DS도 잘 나오고 있다.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데이터이거든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보면 어 이거 이제 계속 잘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해 드리는데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당연히 이제 핸드셋 관련해서 그리고 TV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핸드셋이나 TV 관련된 회사들은 이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수출 데이터가 좀 이상하고 뭐 덕산 네오록스 이런 거 볼래요? 네오록스. 덕산 네오록스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제가 20 일치만 좀 보더라도 영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핸드셋 관련해서 시장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5월 달 데이터가. 그래서 좀 더 체크를 해 보시고 팔로우 하셔야 되고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너네 왜 이러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 수출 데이터도 있어요.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을 보시려면 이것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수출 데이터고 실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가격은 100 PPI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어 대략 여기서 쭉 내려가서 보면 컨트롤 F에서 폴리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잘 못 가긴 하죠, OCI가. 어쨌든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가 2804로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가 뭐 뚜렷하게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뭐 EU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뭐 풀어 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뭐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데이터만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팔로우업 하는 거는 좀 편안한 플레이이긴 하다. 다만 우리가 뭔가 회사가 이제 막 좋아질 수 있고 시장 환경이 좀 개선되면서 베팅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OCI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CS 윈드도 데이터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환경이 신재생 에너지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흐름에서도 베팅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베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향후에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미리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가 이제 하부 구조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수출 데이터가 당장에 뭐 뚜렷하게 뭔가 나오진 않더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현재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유가가 너무 막 튀고 있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은 지금 좀 잘 나오고 있네요. 유가가 너무 튀고 있다 보니까 OCI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 CS 윈드는 좀 잘 나오고 있는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안 나옴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캐파 계속 증설하면서 올리고 관련된 이제 수주 잔고도 이제 증가했잖아요. 수주 잔고가 무조건 증가한다고 해서 수출이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T팜도 올리고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 회사가 수주 잔고가 매출이 막 올라가면서 수출 데이터도 막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이제 안 좋다고 이미 잠정치 데이터로서도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5월 달 데이터가 당연히 이미 잠정치만 보더라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해서 "너네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거기 그 스토리에 맞는 숫자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베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다 보시게 되면은 3 분기 때는 그래도 미용기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 분기 때 들어가서 요 수출 데이터가 잠정치를 체크를 했는데 괜찮아지네. 애널리스트들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뭐 잃을 게 뭐가 있겠어. 한번 사 보자.'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음반 관련된 데이터들도 올라오고 있고, 음반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제가 따로 영상 말씀드렸듯이 K스탯에서 과거 이제 HS 코드를 열어서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MOM으로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잠정치에서도 "음반 데이터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콘서트가 이제 뭐 7, 8월, 9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콘서트 때의 어떤 시기에 더 음반이 많이 팔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뭐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좀 바닥에서 조정받았다고 하면 음반이 많이 팔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올라오면 이스페타시스는 그 수출 데이터가 잠정치도 괜찮더라고요. 20 일치의 잠정치가 괜찮았어요. 그럼 한 달치도 괜찮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하니까 '수출 데이터가 잘 올라오고 있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덕전자나 심텍이나 지금 현재 기판 회사들이 쪼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판 회사들은 캐파 증설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쇼티지가 있고, 투자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가시성이 높은 어떤 투자 스토리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수출 데이터가 뚜렷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이제 뭐 PC 수요가 좀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팍팍팍 치고 가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기판 회사들이 단기적으로는 뭔가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캐파 증설하고 좋아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뭐 DDR5 관련해서 시작하게 되면 ASP 올라갈 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버티거나 어느 순간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이제 이것만 맹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기업들은 내가 유니버스로 해서 우리가 투자 종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기업 탐방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최소한 월 단위로 수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기적으로 막 좋아지고 있고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수출 데이터가 뒤에 이제 언젠간 좋아질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사실 미용기기는 약간 가치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수출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지만, 캐파 증설을 해 가지고 시장 상황의 어떤 기술 변화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뭐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인 평가를 해 나가면서 종목들을 좀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기 오스템 임플란트 좀 봐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데이터가 꾸준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봉쇄가 풀리게 되면 이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개연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데이터가 이번 5월 달에 얼핏 보기에 지금 잘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5월 달에 지금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야 이거 중국 봉쇄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중국 봉쇄가 좀 풀린다고 했고 5월 달에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조정받은 게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야겠는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만약에 6-7 월에는 봉쇄 풀린 효과가 점점 나타나게 되면서 '임플란트가 MOM으로 숫자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덴티움을 할 거냐, DO를 할 거냐, 오스템 임플란트를 할 거냐 할 때
보통 이제 주가가 얼마나 조정받았느냐, 미래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뭐가 더 싸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 대부분 회사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체크를 하면서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는 지금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제 친구가 TNL 수출 데이터 잘 나온 것 같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TNL도 그 재고가 많이 있다가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됐으면 이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분석이 있는데 그 분석에 따라서 흘러가는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다음 달 그다음 달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서 '뭐야 주가 조정받았는데 괜찮아지고 있네. 그럼 한번 볼까?'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제일 두렵지 않나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제일 두려운데 여기서 수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어떤 수출을 좀 바로미터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또는 만약에 이제 전 세계에서 수출 둔화가 그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 소비가 둔화돼서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한 데를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먼저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걸 좀 보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뭐 임플란트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미용기기는 아직 멀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계속 좋고 양극재가 괜찮다. 다른 이제 뭐 다른 이제 내용들 다른 이제 2차 전지는 어떤 캐파 증설이나 또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제 수출 데이터와 연동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미래 캐파 증설이랑 연동되는 거는 좀 양극재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소재에서는. 그리고 2차 전지 자체도 수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양극재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2차 전지는 양극재로 좀 가져가고 기판은 어차피 뭐 하반기에 스토리가 계속 탄탄하니까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조정받았는데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수출 데이터를 보고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엔터랑 이제 엔터랑 임플란트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조금 줄여 나가는 어떤 이런 전략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이제 이번 수출 데이터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주 잔고도 같이 보고 수출 데이터도 보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뭐 2-3 분기 이렇게 걸쳐 가지고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를 보고 이거 수출 데이터만 보고 좋아졌으니까 '난 좋은 것만 베팅하겠어.'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우리가 반도체 소재도 계속 반도체 소재를 갈아 넣어야 되는 어떤 이 시장 환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속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장 환경이 잘 되는지도 베팅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D램 시황이 깨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는 3 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수출 데이터가 뭔가 안 나올 때 더 조정을 받을 건데 뭐 요렇게 이제 지금 현재 달러 기준으로도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락 바텀에 대한 어떤 PBR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난 굳이 하이닉스보다는 하반기에 어차피 DDR5가 있고 이 D램이 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심택이나 이런 걸 좀 플레이해 볼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기판에 대한 데이터가 좀 지금 현재는 약간 두리뭉실하니까 기판이 좀 뚜렷하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뭐 이런 기판 관련된 이 HS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판 관련된 HS 코드 아까 좀 전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라갈 때 '나는 기판 회사들을 좀 비중을 더 실어 보겠어.' 뭐 이렇게 지금 뭐 전략도 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있으니까 이거 파일 제가 받아 가시는 분들은 파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해 나간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 투자 방법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걸 보고 우리가 다양한 고민을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이 한 가지만 보고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이게 최고야. 이 수출 데이터 무조건 MOM이랑 YOY 이거 중요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플레이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면 미래에 꿈이 새로 생기는 뭐 우리 얼마 전에 뭐 CS 윈드나 OCI 이런 거 올라가듯이 보셨듯이 미래의 꿈이 갑자기 이제 좀 가시성이 높게 정책이 딱 변화해서 생기는 것들은 또 새롭게 이러한 데이터가 단기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움직일 수는 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움직이려면은 수출 데이터가 이제 그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가 지금 현재 뭐 막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불확실한 때에는 수출 데이터 위주로 보시되 뭐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내러티브한 것들도 뭐 가시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이 섞어서 보셔야 되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